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라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식 이후, 특히 골수 이식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각종 폐렴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감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혈액 질환, 특히 혈액암은 이 감염과의 싸움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환자분이 잘못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많은 경우에 감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폐렴이 그 감염 중에서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무서운 감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폐렴을 실제 우리가 치료하는 도중에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진단하며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골수 이식을 받은 직후에 보통 3주 정도가 걸리면은 백혈구, 호중구가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저희가 골수가 생착이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 물론 생착이 다 끝났다고 감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생착이 된 골수에서 이제 기증자 쪽에 림프구가 정상적으로 증식이 돼서 보충이 될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염 중에서 특히 균의 종류에 따라서 잘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골수 이식을 하러 들어가서 호중구가 낮아지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일반 세균에 대한 폐렴이나 감염이 가장 흔하고요. 또 이 기간에 걸쳐서 또 퇴원한 전후로도 곰팡이 폐렴에 대한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퇴원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회복되면은, 사실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폐포자충이라는 곰팡이와 바이러스의 그 세균의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이러한 균들에 의한 폐포자충 폐렴이 생기기가 쉽고, 골수 이식한 이후에 몇 달 정도까지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폐렴에 의한 가능성이나 또 결핵과 같은 특수한 감염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은 이후부터 각 시기별로 해서 이러한 폐렴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각각의 원인균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예방을 어떻게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특이사항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세균에 의한 감염이 사실은 일반적인 환자에게서는 가장 흔하죠. 특히 골수 이식을 받는 환자도 이 세균에 의한 감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개 세균에 의한 폐렴은 이렇게 폐가 이게 4개 정도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4개 정도의 조각 중에서 하나의 조각에 주로 국한돼서 이렇게 폐렴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폐렴은 주로 이 골수 이식을 받은 직후에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 즉 호중구가 감소되어 있는 시기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우리가 이 시기에 폐렴을 막기 위해서 대개 골수 이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시플로플록사신이라는 약제를 가지고서 폐렴을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는 대개 정맥 항생제, 주사로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만 세페핌이라든지 피페라실리타조박탐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3세대 세팔로스포린 같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메로페넴이나 이미페넴 같은 좀 더 강력한 항생제를 쓰거나, 또 그람 양성균이라는 특수한 균이 나왔을 때는 방코마이신 또는 테이코플라닌과 같은 강력한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약제를 쓸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시는 담당 교수님과 그리고 감염내과 전문의가 충분한 의논과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후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폐렴 두 번째는 곰팡이 폐렴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균이라고 부르는 이 곰팡이 폐렴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곰팡이 입자들을 흡입했을 때 그 곰팡이가 이렇게 폐에 가서 이런
덩어리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곰팡이 폐렴은 기도와 가까운 부분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가까운 부분에 이제 특히 폐 가운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이게 더 오래되면은 이 안에 가서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안에 물이 고이거나 고름이 고이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냅니다. 또 이 곰팡이 폐렴은 곰팡이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산소 공급이 잘 되는 혈관 부분을 침범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곰팡이 폐렴이 걸리면은 대개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골수 이식 이후에 이러한 곰팡이 폐렴을 막는 여러 가지의 치료법들이 있는데, 현재 보험 급여가 되고 있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약제 중에는 미카펀진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다른 약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플루코나졸이라든지 또는 이트라코나졸 같은 약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약제들을 썼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 골수 이식의 경우 이런 면역 억제제의 농도에 방해를 줘서 면역 억제제가 몸에서 배설되는 과정을 억제를 시켜서 면역 억제제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가 가장 작은 약제로 현재 선호하는 약제가 미카펀진이라는 약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미카펀진이라는 약제를 주사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곰팡이 폐렴이 생겼다, 또는 곰팡이 폐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호중구가 상당 기간 동안 이 낮은 상태에서 충분한 치료적 용량의 항생제를 썼는데도 열이 계속된다, 이럴 때는 이제 곰팡이 감염이 생겼을 것을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약제가 캐스퍼펀진이라는 약제와 암포테리신 중에서 이것을 독성을 좀 완화시킨 리포좀 암포테리신이라는 약제를 사용을 해서 열을 잡고 곰팡이 감염을 미리 치료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치료를 우리가 곰팡이 감염이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해서 경험적 치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곰팡이 감염으로 보이는 병이 엑스레이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CT에서도 곰팡이 감염의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갈락토만난이라는 검사를 하는데, 이 갈락토만난이라는 검사가 곰팡이 항원을 검출하는 그런 검사이거든요. 이 항원이 만약에 피검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CT상에서 결과가 나오거나 갈락토만난이 양성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으로는 보리코나졸이라는 약이 가장 현재까지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리코나졸을 썼을 때에도 듣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쓰는 약제로서 이사부코나졸 같은 약도 현재 개발이 되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보리코나졸을 먼저 쓰게 돼 있고, 이 보리코나졸에 대해서 치료가 잘 듣지 않을 때에는 이사부코나졸이라는 약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폐포자충은 대개 백혈구가 다 올라오고 어느 정도 백혈구가 확인 호전은 됐지만 아직 백혈구의 이 감염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세포 면역 기능 자체가 아직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그런 감염인데, 이 폐포자충을 우리가 흔히 뉴모시스티스 카리니에서 PCP 뉴모니아 또는 PCP 폐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폐포자충은 아주 독특한 게 폐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하얘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폐의 청진기를 대보면은 소리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비해서 산소 포화도, 산소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폐포자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박트림이라는 항생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펜타 계통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현재로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박트림인데, 만약에 폐포자충이 만약 정말로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박트림의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고,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을 해서 폐 부종을 줄여주고 산소 교환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서 또 이것을 치료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흔치 않은 폐렴인데 사실 바이러스 폐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폐렴은 치료 초기보다는 주로 골수 이식을 마치고 상당 기간 지난 경우 2,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고 해서 CMV라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우리가 대부분 한국인의 경우는 80%가 이미 어려서부터 감염이 돼 있고 잠복 상태로 있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폐렴을 비롯한 각종 장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바이러스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골수이식 이후에 문제가 되는 염증 감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골수이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의 농도를 혈액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이러스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겐시클로바라는 약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미리 사용하는 것을 예방적 요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이 간 상황에서 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경험적 요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경험적보다도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을 선험적 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험적 요법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레테모비어라는 그런 약제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실제 이런 바이러스 수치를 정교하게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또는 환자가 이런 바이러스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레테모비어라는 약제를 씀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CMV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생겼을 때는 겐시클로바라는 그런 약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상포진을 막기 위한 에이스엑스콜로비아라는 약제를 같이 투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결핵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흔한 것은 아닌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결핵이 아직 많은 유병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결핵에 대한 검사들을 이식 전에 하고,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핵에 대한 예방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시점이든지 결핵 감염이 의심되면은 감염내과 전문 의 선생님들과의 상의하에 결핵 치료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골수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폐렴은 이와 같이 골수 이식 이후에 어떠한 시기를 거치냐에 따라서 폐렴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균은 주로 이와 같이 폐의 4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전체적으로 침범하는 양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약제를 예방제로 쓰고, 만약 진짜 폐렴이 생겼을 때는 정맥 주사로 이러한 항생제를 사용을 해서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감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골수이식을 할 때는 헤파 필터라는 필터를 통해서 바이러스와 곰팡이 입자까지 전부 다 걸러서 양압격리라고 해서 외부의 공기가 골수이식 방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기 위한 예방약제로는 미카펀진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고, 만약에 환자가 이러한 항생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계속돼서 곰팡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예방적인 요법을 넘어가서 경험적인 요법으로 캐스퍼펀전이라든지 리포좀 암포테리신과 같은 약제를 써다가, 만약 이 폐에 뭔가가 생겨서 CT상으로도 분명히 폐렴이 생겼고 곰팡이 폐렴 같이 보인다, 그럴 때는 이제 이 혈액 검사로 이런 이 갈락토만난이라는 검사를 해보고, 이러한 검사 중에 하나라도 곰팡이 폐렴이 의심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보리코나졸과 같은 약제를 써서 곰팡이 폐렴을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포자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감염 중에 하나고, 이 폐포자충은 특히 백혈구가 올라간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고, 예방하기 위한 약제로는 박트림, 만약 폐포자충 감염이 정말로 폐렴으로 생겼을 때는 박트림을 주사요법으로 쓰면서 스테로이드를 써서 치료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한 2개월, 3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 골수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이제 CMV 바이러스라는 것과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 CMV가 폐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식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CMV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겐시클로바라는 약을 쓰는 그런 선험적 요법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미리 예방적으로 레테모비아라는 약을 투여를 함으로써
환자가 이 바이러스 폐렴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열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은 전의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